이걸 국민의힘이 수용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뇨한 혁신위원장 지난 4일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을 또 찾았죠. 이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건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온 이 전 대표의 대응 방식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토요일 논란의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이 대표 설명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You have failed to meet the prerequisites for coming here. At the moment, I have not much to tell you at this point. I'm really sorry. Yeah. But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He needs some help. 제가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을 모욕 주기 위해 가지고 영어로 할 거다라는 의도가 있었으면은 모든 말을 아마 영어로 했을 겁니다. 그런 게 뭐 영어로 하면 모욕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거고요. 살다 해당 사람의 언어 능숙치를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인종차별적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네, 자, 이 인종차별적 편견이다. 자,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 설명까지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자, 그날 토크 콘서트에 인요한 위원장이 찾아갔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굳이 뭐 인요한 위원장이 순천 출신이고요. 뭐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인요한 위원장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요한 위원장 가문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헌신한 가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과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봤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차지하고 나서라도 방금 저런 별명들 굉장히 구차하다. 인요한 위원장은 나 스스로를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순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네. 언어적으로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을 순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분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 영어 대화뿐만이 아니라 저 내용조차도 문제가 있다. 자격을 갖추었느냐, 환자는 서울에 있다. 날 환자 취급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저기에 인요한 위원장이 정말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끌어 보겠다라고 와서 정말 진심을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호 표현이 어떻게 됐건 1호 대사면이 됐던 아니면 징계 정지가 됐던 이러한 부분들도 당내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을 깨면서 본인이 이 일화안을 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손을 내밀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분은 저 모욕을 당하고 오셔서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네. 그리고 당원들께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이 말이 생각납니다. 2021년도에 당대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나갈 때요. 나는 이 당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요. 나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 과거를 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본인이 21년 당시 당대표에 나갈 때 그리고 당대표가 다 되고 나서 했던 발언들을 한 번 정도는 돌아본다면 더 큰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도 환자를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 먹일 생각을 그만해라 이 얘기를 했고요. 콘서트에서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 발언을 했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진단은 맞아요. 예.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도 마음속에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행보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같은 진단을 하고 있어도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이 전 국민이 뽑아놨고 5년의 거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공백 상태가 됐을 때에 국가나 국민에게 올 혼란 이런 걸 감안하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주변의 측근들이 희생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변화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진단은 똑같아요.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고 현 정권의 실정이 굉장히 심각하다. 진단은 똑같은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똑똑하고 굉장히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준석 대표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릇이. 그리고 지도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똑똑한 참모, 똑똑한 기획자, 기획통 이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품과 조금은 희생함으로써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낮은 자세. 네.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 차이가 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쓴소리도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사실은 98년에 세계 인권선언 50주년에 제가 제네바에서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 그 50주년 행사 인턴을 예. 제가 했었어요. 네네. 그때 제가 배운 게 하나 심플한 게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뭔지에 대해서. 인종차별은 굉장히 심플해요. 뭐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차별받으면 무조건 인권 침해고 차별입니다.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아메리칸 코리안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가 아메리칸이라는 이유로 내지는 피부색이 다르고 눈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다르게 취급된다. 약간 이방인 취급을 당한 느낌이 있었다고 본인이 보시는 선택한 게 거군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이 여성으로 네. 태어난 거를 선택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네. 여성이라고 만약에 차별을 받는다면 그거는 무조건 인종차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저 모습 그리고 뭐 본인의 뿌리 이런 것 때문에 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달라라는 걸 보여주기 네. 위해 저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건 인정을 했고 그건 인종차별이 맞죠. 편견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네. 행동 자체는 인종차별적 행동이라는 거는 저는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그게 지도자답고 네. 또 인정한 다음에 제가 거기까지는 진짜 생각하지 않았지만 네. 그렇게 상황이 발생했으니 사과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생각합니다. 네. 그 상황은 두 분 모두 토요일 상황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셨고 예. 사과 멘트는 네. 있는 게 하는 게 좋겠다. 좋다. 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2월 말을 처음으로 이제 공식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계에 입문한 그 날을 점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앞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으니까 12월까지 당이 좀 변해라 이런 요구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선민사상이라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쉬운 게 나라고 했습니다. 가장 바꾸기 네. 힘든 게 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숱한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꿨는가? 그리고 남과 다른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 당대표 됐을 당시만 해도. 그럼 이 2년 사이에 꼰대가 된 겁니까? 그거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의 도량뿐이 이렇게 도량이 작아진 네. 겁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반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창당인의 탈당인의 어그로를 참 긴 시간 끈다. 마치 유튜버가 된 것 같다. 예. 그래서 이 유튜버 시대에 뭐 이게 정말 잘 적응하고 있는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당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당대표까지 역임했던 분이라면 좀 더 큰 면들을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30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 여에서도 야에서도 중도에서도 저 사람이라면 낡은 대한민국 정치를 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분명히 한 몸에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이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이 이거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머리에 계산해 놓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자명하고요. 본인에게 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당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이신데 저 국민일보하고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예, 짧게 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같이 질문을 네, 드리려고 네. 했는데 말씀하시죠. 예. 저는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나 이렇게 좀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그 사감을 표출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인요한 위원장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지금 이준석 대표를 안으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지도부도 크게 인요한 위원장의 뜻에 맞게
조금은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을 가지고 않으려고 해줘야 네. 그 뜻을 따라가는 거겠죠. 당도. 예. 예.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고 갈 것이다. 이 얘기하면서 민주당 비명계하고도 접촉하고 네. 있다고 했거든요. 이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네.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정치에서 가능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시대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뭐 민생과 실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에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을 수도 있다. 네. 뭐 가능성이야 있죠. 그러면은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역량이 가능하냐, 그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양당의 지금 그 혐오와 증오의 정치 이런 네. 게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양쪽에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고해요. 물론 그거에 대한 또 실증과 짜증과 혐오가 또 일어나서 중도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충분하게 그러면은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 그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건 또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가능할 수는 있지만 현재 스코어 지금 뭐 아까 영어로 뭐 for the time being 얘기하던데 지금으로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비명계는요. 예. 이준석 대표의 행동을 굉장히 안테나를 세우고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좀 네, 그렇죠. 접촉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심각한 접촉은 예. 없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접촉이라는 게 이렇게 뭐 방송을 오가면서 만나서 슬쩍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거나 뭐 저는 이 정도일 거라고 네. 저는 추측을 합니다. 심각하게 뭐 만나서 얘기하거나 이런 건 저는 뭐 아닐 거라고 보는 게 당을 어떻게 이런 걸 논의한 건 그렇죠. 아니고. 왜냐하면 예. 지금 비명계는요. 좀 잘못하면 공천 학살 당할지도 몰라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운신을 그렇죠. 굉장히 좁은 궁지에 지금 상황에서.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만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약에 창당한다면 민주당에도 중간지대에 대한 논의의 공간이 열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다 나오면 중간지대의 어젠다가 세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치권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상황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